안녕하세요. 오늘은 남편이 없습니다. 왜? 출장을 갔거든요. 그래서 혼자 카메라를 켰습니다. 한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잖아요. 일단 영어를 잘하는 거에 있어서 제 경험과 제 관찰에 의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선천적인 거고 두 번째는 후천적인 거예요. 첫 번째 선천적인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.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격입니다. 네, 성격이 아무래도 외향적이고 아무하고도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. 네,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.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막 부끄럽다, 창피하다 이런 감정을 잘 느끼지 않는 뻔뻔함이 있으면 아주 언어를 배우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이걸 한번 깨 부숴보겠다, 마스터해보겠다 이런 도전 정신도 있어야 되고, 아무래도 이 언어라는 건 초반에 잠깐 확 늘다가 다시 또 정체기를 가지고 다시 확 늘고 다시 정체기를 가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. 좀 끈기, 꾸준함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. 선천적인 요인 중에 두 번째는 이 흥미라고 볼 수 있어요. 누구는 뭐 운동하는 거에 흥미가 있을 수 있고, 누구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혹은 누구는 어떻게 지구가 돌아가나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, 또 누구는 뭐 언어를 통해서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, 뭐 흥미, 동기부여 이게 조금 그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동기부여 이거는 사실 후천적인 거랑 또 약간 다리를 걸쳐놨다고 보시면 돼요. 후천적인 거는 그 결정적인 단계에서 충분한 언어적인 노출, 그 영어 교육 수업에서 배우기로 인풋을 해줘야 아웃풋이 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들도 보면 두 돌까지 엄청 많은 한국어를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몇 단어, 몇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시기 때 충분한 인풋을 주냐 안 주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, 두 번째는 내가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을 할 수 있는 환경.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랑 이렇게 보면 막 좋은 표현들도 많아요. 근데 왜 그런 거 있죠?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튼튼한데 우리는 되게 화려한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반석은 잘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슬랭 같은 거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알면 좋지만 그렇게 필요한 요소는 아니에요. 내가 진짜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반석을 다지는 게 중요해요. 한국 교육 과정을 밟은 사람이라면 알파벳, 파닉스 할 줄 알잖아요. 근데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잖아요. 추천하는 방법 첫 번째는 그냥 많이 써봐요. 말씀드렸던 인풋이 듣기나 보기라면 남편이 방금 문자가 왔습니다. 네, 집에 잘 도착했냐고. 이게 같이 붙어 있을 때는 몰라요. 좀 떨어져 있으면 무슨 말 하려고 했죠? 그 인풋에는 바로 뭐가 있냐? 듣기랑 보는 게 있어요. 듣기랑 읽기겠죠? 자, 듣기 읽기가 충분히 되는 상태예요. 솔직히 우리 수능 칠 때 맨날 첫날 했던 게 듣기 읽기잖아요.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. 말하기가 있죠. 그리고 쓰기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말하기 전에 쓰기가 더 강한 것 같아요.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써보세요. 영어 일기 쓰란 말 저는 절대 안 합니다. 왜? 나도 안 되기 때문에 3일 정도 쓰고 나면 지쳐서 못해요. 한 문장 정도를 영어로 쓰는데, 제가 썼던 방법은 아마 SNS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넷플릭스 시리즈 같은데 보면 댓글 달잖아요. 거기 그냥 영어로 적는 거예요. 그렇게 적으면 뭐 댓글은 어차피 틀리나 마나 사람들이 별로 보지도 않고 뭐 내 댓글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하셔도 되고, 또 댓글 막 쓰면서 사람들을 하는 거 볼 거 아니에요. 거기 그럴 때도 또 인풋에 도움이 되니까 댓글 쓰는 것도 좋았고, 그리고 특히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되게 실생활 영어들이 많아요. 티안이랑 연애했을 때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. 그 이유가 그 문자라는 걸 쓸 때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. 그러면 공부했던 거를 써요. 쓰면 진짜 신기하게 뇌에 각인이 돼요. 저는 이게 이 순간에 학습이 아니고 내가 습득된 거구나를 느꼈어요. 꼭 써야 됩니다. 이거 SNS, 유튜브에 있는 표현들 보고 한들 내가 진짜 쓰지 않으면, 입 밖으로 빼내지 않으면 절대 본인 것이 아닙니다. 그냥 흘러가는 정보들 중 하나예요.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충분히 써봐라. 그리고 독일에 있었을 때부터 조금 느꼈던 건데, 우리 너무 미국 하는 거잖아요. 솔직히 뭐 우리 이 전 세계가 미국 하긴 하지만,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조금 더 미국 하는 것 같아요. 마치 미국밖에 없는 것처럼.
근데 나와 보니까 그 영어라는 게 정말 다양한 악센트가 있고 또 독일에서는 그 유럽 사람들의 특유의 악센트, 유럽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. 그건 본인들의 모국어에서 나온 영어 번역이겠죠? 결정적으로 남아공에 오니까 진짜 부족들이 많아요. 그 얼굴 하얗신 분들마저도 그 영어랑 잉글리시랑 그리고 아프리칸스 이렇게 있거든요. 잉글리시 사람들 악센트 다르고 아프리칸스 사람들 악센트 달라요. 뭐 줄루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악센트 다르고 뭐 사 이런 말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언어 달라요. 그 악센트 달라요. 여기 남아공에 정착해서 이 영어가 더 빨리 늘고 자신감도 많이 붙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냥 내가 쓰는 악센트가 틀린 게 아니야. 내가 쓰는 악센트도 여러 악센트 중에 하나고 내가 영어로 자신감 있고 또박또박 할 말 할 수 아는 게 내가 잘 쓰는 거야. 그럼 나도 영어 스피커인 거예요. 네. 어떤 의식에 전환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훨씬 더 좀 심리적으로 편하게 영어를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공부 루틴은 하루에 우리가 암만 공부해봤자 1시간이거든요. 우리 공부 많이 하지 맙시다, 인간적으로. 이 1시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하고 싶은 말들, 가상 대화를 만들어내서 그 가상 장면에서 쓸만한 대화들을 이렇게 적어요. 적고 나서 준비했잖아요. 그리고 그래서 말로 뱉어내고 연습을 해요. 그리고 실전에 사용해 보는데 이게 원어민 거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화상전화 뭐 이런 거 추천하고 아니면 대도시에 살면 아무래도 그런 미더비나 영어를 쓰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챗 GPT 쓰면 되게 좋아요. 그 챗 GPT랑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. 내가 쓴 문장들 이용해서 쓰면서 말로도 해보고 또 쓰면서 말로도 해보고 이거 연습을 하고 그냥 내가 할 말 똑부러지게 한다 이 정도. 그리고 계속 공부하는 내 취미이자 또 내 즐거움이다. 네, 이거 뭐 우리 수능 다시 치는 것도 아니고 토익이나 토플 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틀리면 어때?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거 내 언어도 아니고 내가 남의 언어 배우면 이까지 하면 잘하는 건데 뭘 바래. 재밌게 길게 오래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우리가 500원 있을 때랑 5천만 원 있을 때랑 다른 것처럼 한국어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고 또 영어로 알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즐거운 인생 살려면 영어쯤은 잘 배워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오늘 또 제 주절주절한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근데 이것도 남편이 없어야지 제가 또 이렇게 비디오를 트는 거예요. 남편이 있으면 남편하고 수다 떨면 되니까요.